처음 입소했을 때 나는 내 발소리가 얼마나 크게 울리는지 몰랐다. 시멘트 바닥 위로 군화를 끌며 걷는 그 소리조차도 낯선 공간에서는 내 존재를 너무 선명하게 드러내는 듯했다. 낯설고 차갑고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불안을 자극했다. 논산 훈련소 이곳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나는 어쩌면 단순한 군 생활 이상의 것을 겪게 될 거라는 설명하기 힘든 직감 같은 걸 느꼈다. 그날은 늦가을이었고 바람은 건조했다. 공기는 차가웠고 해는 일찍 떨어졌다. 막사 안의 공기는 묘하게 눅눅했다. 훈련소 특유의 그 곰팡이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 있었다. 아무리 창문을 열어둬도 벽에 베어든 공기까지 환기될 리 없었다. 그 냄새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에 스며들어 누군가의 기억이나 비명 같은 것까지 담고 있는 듯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다들 정신이 없었다. 군대라는 낯선 규율, 새벽 기상, 뛰고 구르고 군가를 부르고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정신은 오히려 예민해졌다. 특히 밤마다 침상에 누워 불 꺼진 천장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주변에 작은 기척 하나하나가 신경에 박혔다. 코 고는 소리, 뒤척이는 소리, 누군가의 얕은 숨소리까지도. 하지만 그 속에서 가끔씩 설명하기 힘든 묘한 소리를 들을 때가 있었다. 처음 그 소리를 들은 건 훈련소에 들어온 지 이제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다. 깊은 새벽, 기상나팔이 울리기 전이었다. 막사는 정적에 잠겨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천천히 군화를 끄는 듯한 소리가 복도 쪽에서 들려왔다. 마치 보초병이 순찰을 도는 것처럼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울렸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시간엔 보초병도 간부도 복도를 돌아다니지 않았다. 더군다나 그 소리는 우리 생활관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 문이 열리지도 않았고 발자국이 다시 멀어지지도 않았다. 나는 순간적으로 숨을 죽였다. 옆 침상에 누워있던 동기가 몸을 뒤척였지만 깨어있는 기척은 느껴지지 않았다. 혹시 내가 예민해져서 환청을 듣는 건가 싶었지만 그 정적 속에서 들린 발소리는 너무나도 선명했다. 발자국의 무게감, 바닥에 마찰되는 소리, 그것은 분명 현실에 존재하는 소리였다. 그때부터 밤이 두려워졌다. 훈련의 고됨보다도 밤이 오면 다시 그 소리를 듣게 될까봐 마음이 조여왔다. 내 머릿속은 수없이 합리화를 시도했다. 혹시 간부가 점검을 돈 건 아닐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면서 환청을 들은 건 아닐까? 하지만 다시 그 시간이 되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발자국 소리는 들려왔다. 그게 끝이 아니었다. 어떤 날은 발소리가 막사 안으로 들어오는 듯 들리기도 했다. 분명히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도 침상 사이를 천천히 걸어 다니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온몸에 털이 곤두서며 누군가 곁에 서 있는 것 같은 냉기를 감지했다. 코끝에 닿는 공기는 묘하게 차가웠다. 내가 두 눈을 질끈 감고 숨을 죽이고 있을 때 귓가에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소리가 흘러들어왔다. 여기 춥지 않냐? 낮게 속삭이듯 분명히 내 귀 가까이에서. 그 순간 나는 공포에 질려 몸을 움찔했지만 주변의 다른 동기들은 여전히 잠에 빠져 있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훈련소 생활은 본래 고되고 잠은 꿀 같아야 한다. 그런데 나는 매일 새벽마다 찾아오는 그 소리 때문에 점점 피폐해졌다. 간부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지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까 두려웠다. 게다가 훈련소라는 공간 자체가 이미 폐쇄적이고 억압적이다 보니 내 안에서 자라나는 공포를 털어놓을 길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동기 하나가 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야, 너 새벽에 발소리 들었냐? 그 말에 나는 피가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그 동기도 나와 같은 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덧붙였다. 어제는 내 침상 옆에서 멈췄어. 분명 아무도 없는데 누가 숨 쉬는 것 같더라. 그 순간 이건 단순히 내 착각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나 혼자 겪는 게 아니라 분명히 무언가가 이 막사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점점 확실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간부나 선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용기는 없었다. 대신 우리는 서로 눈빛만 주고받으며 같은 공포를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뿐이었다. 며칠 뒤 훈련 중에 잠깐 휴식 시간이 주어졌을 때
다른 소대의 훈련병 하나가 흘리듯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 너희 생활관이 몇 동이지? 혹시 문율동이면 조심해라. 거기서 옛날에 자살한 애가 있었대. 그 말에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는 그간의 소리와 기척이 한순간에 맞춰졌다. 여기 춥지 않냐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 혹시 그 자살한 병사가 남긴 잔향은 아니었을까? 그날 이후로 나는 점점 더 예민해졌다. 생활관에 들어설 때마다 공기가 달라지는 걸 느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다가도 밤만 되면 벽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듯했고 천장이 내려앉는 듯했다. 침상 위에 누우면 마치 무언가가 내 몸을 누르고 있는 것 같았다. 처음엔 단순히 훈련 때문에 몸이 무거운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감각은 너무나도 의도적이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내 가슴 위에 올라타서 호흡을 막는 듯한 압박감이었다. 나는 점점 잠들기가 무서워졌다. 하지만 결국 피로에 못 이겨 눈을 감으면 꼭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척이 다가왔다. 발자국 소리, 낮은 숨결, 그리고 차가운 속삭임. 그 모든 것이 반복되면서 나는 훈련보다도 밤을 견디는 게 더 고통스러웠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 순간을 경계하며 살아갔다. 낮에는 땀에 절어 훈련을 받고 밤에는 침상 위에서 눈을 감지 못한 채 천장을 노려보았다. 두 눈은 붉게 충혈되고 머리는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잠드는 것이 곧 또다시 그 기척을 마주하는 일이라는 사실이 나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나뿐만이 아니었다. 옆 침상에 있던 동기는 어느 날 훈련 중에 푸념을 흘리듯 말했다. 야, 나 요즘 계속 누가 날 보고 있는 것 같아. 불 꺼진 생활관에서 꼭 내 발치에 누가 서 있는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장난치는 성격이 아니었다. 내가 경험한 것과 너무나 흡사했기에 내 속은 더 무거워졌다. 서로 굳이 말을 이어가진 않았지만 우리의 눈빛은 이미 충분히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다. 이 막사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있었다. 밤은 언제나 가장 길었다. 특히 새벽 3시 전후 고요가 깊어질 때가 가장 무서웠다. 나는 누워서 억지로 잠든 척을 하고 있었다. 숨결을 일정하게 고르며 마치 정말로 잠에 빠진 사람처럼 위장을 했다. 그러던 순간이었다. 발자국 소리가 또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확실히 문을 지나 막사 안으로 들어왔다. 침상 사이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걸어 다녔다. 군화의 굽이 바닥에 부딪히는 묵직한 소리. 그건 더 이상 내 착각이라고 합리화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나는 눈꺼풀이 파르르 떨릴 정도로 긴장했지만 절대로 눈을 뜨지 않았다. 그저 귀를 기울였다. 그러다 갑자기 내 발치에서 소리가 멈췄다. 정적. 그러고는 무언가가 내 발끝을 눌렀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한 압력이 전해졌다. 차가운 손바닥이 내 군화를 더듬는 듯했다. 나는 심장이 터져버릴 것처럼 뛰었지만 단 한 치도 움직일 수 없었다. 오로지 숨만이 거칠게 들이켰다. 그때 아주 낮고 젖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 여기 있었잖아. 그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가 뒤섞인 듯 낯설고도 애절했다. 나는 공포에 질려 온몸이 굳었고 무의식적으로 이를 악물었다. 그런데 바로 옆 침상에서 동기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비명을 질렀다. 야, 누구야? 그 소리에 모두가 깜짝 놀라 눈을 떴다. 막사 안은 어둠뿐이었고 간부가 뛰어들어왔다. 동기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손가락으로 내 발치 쪽을 가리켰다. 거기 누가 있었어요. 진짜 있었어. 내가 봤어. 하지만 막사에는 아무도 없었다. 간부는 욕설을 내뱉으며 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일갈했고 결국 사건은 덮였다. 그러나 우리 둘은 분명히 알았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나 착각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점점 더 서로에게 의지했다. 훈련이 끝나고 잠깐의 여유가 생기면 우리는 주변에 들리지 않게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너도 들었지? 그 목소리. 나한테도 비슷한 소리 했어. 춥다고. 우리가 공유한 경험은 기괴할 정도로 닮아 있었다. 목소리의 어조, 느껴지는 한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존재감. 그건 결코 상상이나 환청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며칠 뒤 우리는 우연히 고참 조교 하나에게서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무심히 말했다.
너희 생활관? 아, 거기 말이지. 예전에 한 훈련병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곳이야. 근데 이상하게 그 사건은 늘 공식적으로는 기록이 남지 않아. 다들 쉬쉬했지. 그게 벌써 몇 년 전인데 아직도 애들이 가끔 이상한 걸 본다고 하더라.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쉬쉬대는 사건, 지워진 기록. 그렇다면 우리가 듣고 느낀 모든 것이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실제 누군가의 흔적이라는 뜻이었다.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그 훈련병의 얼굴을 상상하게 됐다. 본 적도 없는 얼굴인데도 머릿속에선 창백하고 젖은 군복을 입은 누군가가 자꾸만 떠올랐다. 그는 내 발치에 서서 차갑게 웃으며 말할 것만 같았다. 나 여기 있었잖아. 나는 점점 정신적으로 무너져갔다. 훈련은 몸을 괴롭혔고 밤은 영혼을 괴롭혔다. 나는 내 자신이 언제 터져버릴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렸다. 혹시 내가 그 훈련병처럼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건 아닐까? 두려움이 내 안에서 자라났다. 그러던 어느 새벽 사건은 절정에 달했다. 그날은 유난히 공기가 무겁고 눅눅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차갑고 탁한 냄새가 폐 속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잠들지 못한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맡에서 낮은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어린아이가 울음을 참는 듯 꺽꺽거리는 소리였다. 나는 서서히 눈을 떴다. 그리고 그를 보았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내 시선과 마주한 건 창백한 얼굴이었다. 축 늘어진 군복, 젖은 듯한 머리카락, 그리고 공허하게 꺼져버린 눈동자. 그는 침상 옆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입술은 떨리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명확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소리도 지르지 못했다. 그저 몸을 돌려 외면하려는 순간 그의 차가운 손이 내 팔목을 붙잡았다. 얼음장 같은 온기가 내 피부를 파고들며 나는 숨조차 멎을 뻔했다. 그가 중얼거린 마지막 한마디가 내 귓가에 울렸다. 나 아직 나가지 못했어. 그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다. 눈앞이 흐려지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리고 나는 그대로 기절하듯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침상 위에 누워 있었다. 머리는 무겁게 울렸고 몸은 온통 식은땀에 젖어 있었다. 주변에는 이미 기상나팔이 울리고 동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묘하게 나를 피하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내 팔목을 내려다봤다. 차가운 손길이 닿았던 자리, 피부 위에는 뚜렷한 멍 자국이 남아있었다. 손가락 5개가 움켜진 듯한 자국. 그건 단순히 꿈이나 환각이 아니었다. 분명히 실제로 나를 붙잡은 무언가가 존재했다는 증거였다. 그날 훈련은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다. 조교의 구호 소리, 동기들의 발걸음, 총소리조차도 내게는 멀게만 들렸다. 머릿속에는 오직 그 얼굴, 그 차갑게 꺼진 눈동자만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말. 나 아직 나가지 못했어. 나는 점점 이해할 수 없는 감정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공포와 동시에 묘한 연민. 그는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었다. 무언가 이곳에 갇혀버린 이유가 있는 듯했다. 그러나 그 진실을 알기에는 내 정신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막사로 돌아왔을 때 동기 하나가 내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야, 너 어제 무슨 일 있었냐? 새벽에 네가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다가 쓰러지더라. 우리 다 놀라서 간부 불러오려 했는데 네가 금방 숨을 고르길래 그냥 넘어갔어. 근데 네 팔목 그거 뭐야? 나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거짓말로 숨길 수 없는 자국이 내 팔목에 버젓이 있었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사실 나도 봤어. 네 침상 옆에 누가 서 있는 거. 근데 그 순간 눈이 마주칠까봐 죽을 만큼 무서워서 그냥 눈 감고 버텼다. 그의 고백은 내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의 광경을 또 다른 증인이 보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건 더 이상 개인적인 환상이나 심리적 착각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이한 일들은 점점 더 많아졌다. 누군가는 밤마다 같은 악몽을 꾼다고 했다.
어둠 속에서 군복을 입은 누군가가 목을 졸라오거나 끝없는 행군을 강요한다는 꿈. 또 어떤 동기는 새벽마다 이상한 냄새에 시달렸다. 젖은 흙과 썩은 풀 같은 설명하기 힘든 냄새가 막사 안에 가득 찬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했다. 나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이 막사에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우리 모두에게 스며들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또다시 그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에는 훨씬 가까웠다. 여기 너무 춥다. 나 혼자 있으면 너무 춥다. 그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귀를 막아도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마치 내 머릿속에서 직접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공포는 점점 내 의식을 갉아먹었고 나는 결국 침상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때였다. 막사 안 어둠 속에서 흐릿한 형체가 움직였다. 사람의 실루엣 같았지만 걸음은 부자연스럽게 느렸다. 그는 우리 침상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렸다. 그리고는 마침내 내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어둠 속에서도 분명히 보였다. 텅 빈 눈동자, 희미하게 벌어진 입술, 그리고 그 얼굴은 분명 내가 어젯밤에 본 그 훈련병이었다. 그는 손을 뻗어 내 쪽으로 다가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침상 위에서 몸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내 바로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차갑게 속삭였다. 나가지 못했어. 아직 여기 있어. 그 순간 또 다른 동기가 갑자기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그의 절규는 막사의 공기를 갈랐다. 그러나 간부가 뛰어들어왔을 때 막사는 고요했다. 형체는 이미 사라지고 남은 건 우리들의 거칠어진 숨소리뿐이었다. 간부는 또다시 욕설을 내뱉으며 다들 정신 차리라고 호통쳤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다. 방금 일어난 일이 단순한 집단 히스테리가 아니라는 걸. 그날 이후 우리 생활과는 점점 공포에 잠식되었다. 누군가는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고 누군가는 계속 발열과 두통에 시달렸다. 의무실에서는 단순 스트레스라고 했지만 우리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었다. 나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그 훈련병은 여전히 이곳에 머물러 있었다. 미처 풀지 못한 한과 절망에 갇힌 채 우리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의 고통을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끝이 어디일까였다. 그는 정말 단지 존재를 알리려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 중 누군가를 끌어들이려는 것일까? 매일 밤 찾아오는 그 기척은 단순한 목격이 아니라 점점 접촉으로 바뀌고 있었다. 팔목을 붙잡고 귓가에 속삭이며 시선을 마주치게 하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중 하나가 완전히 그의 곁으로 끌려갈지도 몰랐다. 그날 밤 막사하는 숨소리조차 무겁게 깔려 있었다. 모두가 잠들지 못한 채 눈을 감고 억지로 꿈속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공기는 이미 우리를 배신하고 있었다. 눅눅한 습기와 알 수 없는 냄새가 코끝을 찌르고 어둠은 마치 물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모두가 같은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발소리. 그리고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복도 끝에서부터 소리가 다가왔다. 군화가 시멘트를 긁는 마찰음, 일정하지 않은 호흡, 끊어질 듯 이어지는 울음 섞인 중얼거림.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어둠은 가차 없었다. 그 소리는 문 앞에서 멈추더니 이내 생활관 안으로 스며들었다. 이번에는 분명히 여러 명이 들었다. 코끝을 스치는 차가운 바람, 동시에 느껴지는 발자국의 울림. 동기 하나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게 들렸다. 그는 이성을 붙잡으려 애쓰는 듯했지만 그 소리가 오히려 더 어둡게 울려 퍼졌다. 그 존재는 침상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발자국이 하나하나 옮겨질 때마다 공기는 더욱 차갑게 변했다. 마치 한겨울 강바람이 막사 안을 휘감는 듯했다. 나는 온몸을 웅크렸지만 곧 차례는 내게로 다가왔다. 발소리가 내 머리맡에서 멈췄다. 그 순간 심장이 폭발할 듯 뛰었다. 그리고 귀에 익숙한 속삭임이 흘러들었다. 여기 너무 춥다. 너희는 따뜻하잖아. 그 목소리는 고통스럽게 떨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뒤에 덧붙여진 말이 있었다.
내 자리를 내줘. 나는 숨을 멈췄다. 그건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었다. 분명한 요구였다. 그는 자신이 떠나지 못한 이유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었다. 자신이 차지해야 할 자리를 잃어버렸고 이제는 누군가 대신 들어와야만 한다는 듯이. 바로 그 순간 침상 맞은편에 있던 동기가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더니 마치 발작이라도 일으킨 듯 소리를 질렀다. 안 돼! 안 가! 난 안 갈 거야! 모두가 벌떡 일어나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이미 이성을 잃은 듯 발버둥쳤다. 눈은 뒤집히고 입에서는 거품 같은 침이 흘러나왔다. 그의 몸은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휘둘리듯 이리저리 꺾였다. 간부가 달려와 억누르며 의무실로 데려갔지만 그날 밤 우리는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그 동기는 극심한 공황 증세를 보이며 결국 퇴소 조치를 받았다고 했다. 의무실에서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고 진단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었다. 그는 분명 그 존재와 맞닥뜨렸던 것이다. 그 일이 있은 후 모두가 두려움에 휩싸였다. 밤마다 막사하는 무덤처럼 침묵했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더 큰 공포를 불러왔다.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낮에도 자꾸만 귀 기울이며 낯선 소리를 찾았다. 훈련은 여전히 이어졌지만 이미 우리 정신은 훈련이 아니라 그 어둠 속 존재에 사로잡혀 있었다. 며칠 뒤 나는 결국 간부에게 이야기를 꺼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팔목의 멍, 동기의 발작, 반복되는 발소리, 그 모든 걸 합쳐 설명했다. 그러나 간부는 한참을 듣다가 담담하게 말했다. 너 여기 처음 온 거 아니잖아. 다 똑같아. 다들 처음엔 예민해서 그런 소리 한다. 근데 조용히 해. 알겠냐? 괜히 말 퍼지면 골치 아프니까. 그 말투에는 묘한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다. 하지만 그가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길 거부했기에 나는 더 캐묻지 못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단순히 훈련병들의 상상력이 아니었다. 간부들조차 이미 이곳의 진실을 알고 있었다. 다만 감추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꿈을 꿨다. 끝없이 이어진 행군로, 진창에 빠진 군화, 그리고 그 앞에서 멈춰 서 있는 한 훈련병.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나는 두려움에 다가가지 못했지만 그는 천천히 얼굴을 들어 나를 바라봤다. 공허한 눈동자와 축 늘어진 입술, 그리고 그가 내게 말했다. 너라도 내 자리를 대신해야 해. 나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숨이 거칠게 몰아쳤고 옆 침상 동기들이 놀라서 나를 붙잡았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아버렸다. 그 존재가 원하는 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다. 그는 대신을 요구하고 있었다. 자신이 빠져나가지 못한 자리, 그 공허한 자리를 메울 희생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 후로 막사아는 점점 광기에 잠식되었다. 누군가는 새벽마다 의식처럼 혼잣말을 했고 누군가는 군가 대신 낮은 곡조에 이상한 소리를 흥얼거렸다. 처음엔 장난 같아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표정은 공허하게 비어갔다. 마치 하나둘씩 그 존재의 그림자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듯했다. 그리고 나는 좀 더 자주 그 얼굴과 마주했다. 꿈속에서, 어둠 속에서, 심지어 대낮 훈련장에서조차 인원 점검을 받을 때, 군가를 부를 때, 행군을 할 때 순간순간 내 시야에 스치듯 나타나는 창백한 얼굴. 그가 나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죄어왔고 숨이 막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직감했다. 하지만 동시에 도망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논산 훈련소는 높은 담장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우리는 이곳에서 그 존재와 함께 살아야 했다. 어쩌면 이미 살아간다는 표현조차 틀렸을지 모른다. 우리는 매일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다시 발소리가 다가왔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규칙적이지 않았다. 휘청이고 끌리듯 마치 피투성이 발로 걸어오는 듯한 소리였다. 그 소리는 곧 내 앞에서 멈췄다. 나는 눈을 떴다. 그리고 그가 있었다.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다. 또렷했다. 살점이 부패한 듯 일그러진 얼굴, 얼룩진 군복, 피로 젖은 손. 그는 손을 뻗어 내 어깨를 움켜쥐었다. 차갑고 끈적한 감촉이 피부를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는 똑똑히 말했다. 너 이제 내 자리야.
그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고 정신은 심연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가 내 어깨를 움켜쥐던 순간 나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숨소리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고 눈은 억지로 크게 뜨여 있었다. 시야에는 그 일그러진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이미 사람이 아닌 그러나 분명 사람이었던 흔적이 남아있는 그 얼굴. 내 자리, 내놔. 그는 끊임없이 반복하며 손가락으로 내 침상을 두드렸다. 마치 자신이 다시 누워야 할 자리를 확인하듯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유령이 아니었다. 그는 아직 훈련병이었다. 죽음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이 막사에 소속된 존재였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속으로 외쳤다. 싫다. 난 너 대신 갈 수 없어. 난 내 자리가 아니야. 그러자 손의 압박이 점점 강해졌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어깨를 파고들었다. 나는 거의 비명을 질렀지만 그 순간 멀리서 호각 소리가 울렸다. 새벽 기상 호각이었다. 놀랍게도 그의 손길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눈을 떴을 때는 텅 빈 어둠만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그는 기상 호각, 즉 군대의 리듬에 묶여 있었다. 죽은 뒤에도 그는 여전히 훈련병 신분으로 남아 그 체계 속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존재였던 것이다. 아침 동기들은 모두 눈 밑에 시커먼 그림자를 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전날 밤의 일을 직접적으로 입에 올리지 않았다. 다만 침상 위의 한 자리는 완전히 비어 있었다. 그곳은 며칠 전 퇴소한 동기의 자리였다. 그러나 묘하게도 그 자리는 여전히 정돈된 채로 유지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전히 그곳을 사용하고 있는 듯했다. 그날 낮 나는 용기를 내어 취사병으로 있던 후임병사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여기 전에 무슨 일 있었어?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 몰랐어요. 몇 년 전 얘기인데 행군 훈련 도중 한 훈련병이 탈진으로 쓰러졌대요. 근데 간부가 그냥 버텨라 하면서 계속 끌고 갔대요. 결국 그 자리에서 그대로 숨졌대요. 이름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그냥 조용히 처리됐다는데 그때부터예요. 자꾸 발소리 난다고 누가 같이 누워있다고. 다들 알지만 아무도 크게 말 안 해요. 왜냐면 다들 한 명쯤은 대신 당했거든요. 그는 마지막 말을 하고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눈빛이 섬뜩하게 떨리고 있었다. 형, 조심해요. 그 귀신 자리 찾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빈말 아니에요. 그날 밤 막사 안의 공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다. 모두가 알았다. 우리 중 누군가는 반드시 그의 대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은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혹시 내가 다음 차례일까? 아니면 저 녀석이 대신 잡혀갈까? 불안은 광기가 되었다. 동기들은 서로 잠을 재우지 않으려 했고 누군가는 군화끈을 풀지 않은 채 밤새 앉아 있었다. 또 누군가는 몰래 부적을 지니고 다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든 발버둥은 오히려 그 존재를 더 끌어당기는 듯했다. 새벽 발소리가 다시 시작됐다. 이번엔 더 무겁고 더 절박했다. 막사 안을 한 바퀴 도는 듯 침상마다 멈추어 서는 소리. 마치 누구를 데려가야 할지 고르고 있다는 듯했다. 나는 숨을 참으며 귀를 막았다. 그러나 내 귀 속으로 분명히 파고드는 목소리가 있었다.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하지만 곧 내 차례야. 며칠 뒤 사건이 터졌다. 점호 시간 인원 점검 중 한 명이 보이지 않았다. 모두가 훈련장과 화장실, 의무실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그는 어디에도 없었다. 도주도 아니었다. 외부로 나간 흔적조차 없었다. 그냥 막사 안에서 사라졌다. 그 자리는 다시 정돈된 채로 남아 있었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마치 누군가 자기 물건을 스스로 정리하고 떠난 듯. 간부들은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겼다. 단순히 조기 퇴소 처리로 넘어갔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는 대신이 된 것이었다. 그날 밤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막사 안은 기묘하게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가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이었다. 마치 잠시 포식이 끝나고 괴물이 다음 사냥을 준비하는 듯한 정적. 나는 점점 더 지쳐갔다. 매일 꿈속에서 그는 나타났다. 내 얼굴을 붙잡고 어깨를 흔들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너는 나랑 제일 닮았어. 너라면 내 자리가 어울려.
내 대신 훈련 맞춰줘. 내 대신 제대해줘. 그러면 나도 편히 갈 수 있어. 그의 말은 유혹처럼 달콤했다. 하지만 동시에 지독히도 무서웠다. 내가 만약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그는 떠나겠지만 나는 사라질 것이다. 나는 결국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이곳에서 버티는 동안 절대로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겠다고. 절대로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지만 마지막 날 퇴소 전날 밤 그는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내 발목을 움켜쥐고 울부짖었다. 넌 결국 내 자리가 돼야 해. 아무도 안 믿어도 넌 알잖아. 나는 온 힘을 다해 뿌리쳤다. 그리고 그 순간 막사 안의 전등이 깜빡이며 켜졌다. 다른 동기들이 놀라 일어났지만 그 누구도 내 발목을 잡고 있던 존재를 보지 못했다. 나는 홀로 헐떡이며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훈련소 생활은 끝났다. 퇴소날 정문을 나서며 나는 안도와 동시에 섬뜩한 두려움을 느꼈다. 마치 아직도 그의 시선이 내 뒤에 붙어 있는 듯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 새벽에 눈을 뜨면 그때의 발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텅 빈 복도를 천천히 걸어오는 소리, 그리고 귓가에 스미는 낮고 절박한 속삭임. 내 자리 아직 비어있잖아. 훈련소를 나온 지 몇 년이 지났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내 일상에 스며 있다. 길을 걷다 발소리가 겹치면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고 좁은 공간에서 불이 깜빡이면 무조건 주위를 살피게 된다. 사람들은 내 불안을 군대 후유증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안다. 그것은 단순한 트라우마가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다. 가끔 혼자 있을 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붙는 느낌을 받는다. 너무 익숙해서 그 소리를 분간할 수 있다. 규칙적으로 쿵쿵 울리는 묵직한 군화 소리. 그것은 언제나 내 뒤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다. 퇴소 직후에는 그 기억을 지워내기 위해 무작정 바쁘게 살았다. 술자리에서 군대 이야기가 나오면 일부러 웃어넘겼다. 하지만 술이 깊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때의 기억이 흘러나왔다. 야, 너네도 훈련소에서 밤마다 발소리 들리지 않았냐?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농담으로 받아넘겼다. 어떤 이는 귀신 얘기하네, 겁쟁이라며 비웃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웃는 척했지만 속은 시리게 식어갔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르는 걸 나는 알기 때문이다. 그 발소리는 허구가 아니다. 특정인의 상상도 아니고 집단 착각도 아니다. 그것은 실제로 존재했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문득 의문을 품게 되었다. 왜 하필 나였을까? 왜 내 침상에 나타났던 걸까? 수없이 자문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는 내게 자리를 대신해 달라고 요구했다. 즉, 그는 아직도 완전히 풀리지 않은 채 이승과 저승 사이에 묶여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어쩌면 그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대신이 아니라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해줄 무언가 아닐까. 하지만 나는 그걸 해주지 못했다. 나는 그저 도망쳤을 뿐이다. 어느 날 군대 동기 모임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 후로도 훈련소 안에서는 자꾸 사라지는 훈련병 소문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조기 퇴소나 개인 사정으로 처리되지만 내부에 있던 몇몇은 알았다. 빈자리는 늘 같은 자리였다는 걸. 누군가 자리를 비우면 그 자리는 정돈된 채 남아있다. 그리고 곧 다른 이가 사라진다. 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소름이 온몸을 휘감았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구나. 그때 깨달았다. 나는 단순히 운 좋게 살아남은 게 아니라 잠시 미뤄진 것뿐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끄자 익숙한 기척이 들렸다. 현관에서부터 발소리가 시작됐다. 천천히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며 거실을 거쳐 내 방 앞에 멈췄다. 나는 숨을 멈추고 이불을 덮었으며 귀를 기울였다. 그 순간 귓가에 익숙한 속삭임이 스며들었다. 너 아직도 내 자리 대신해줄 생각 없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난 널 대신할 수 없어. 하지만 널 잊지 않을게.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차갑던 공기가 조금 풀리며 발소리는 서서히 멀어졌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나는 안다. 그 후로 나는 다짐했다. 내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야 한다는 것을.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괴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죽음이 잊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군대라는 곳은 여전히 수많은 젊은이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그곳의 안전 불감증, 책임 회피, 그리고 침묵 속에 가려진 희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발소리는 단순한 귀신의 흔적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무심히 외면했던 희생의 메아리다. 나는 지금도 새벽마다 불현듯 깨어난다. 그리고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듯 속삭인다. 부디 이제는 편히 쉬어. 내 자리는 더 이상 비어있지 않아. 하지만 어둠 속 어딘가에서 아주 희미하게 여전히 대답이 들린다. 아직도 내 자리는 남아있어. 그리고 나는 안다. 그 발소리가 멈추지 않는 한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누군가 또 다른 훈련병으로 들어가고 또 다른 빈자리가 생기는 한 그곳의 밤은 결코 고요하지 않을 것이다.